이번 영상은요, 사전에 증여했을 때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을 미리 상속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청구할 때와는 다르게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정산할 때에 정산의 대상이 되는 사전 증여는 상속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합산해가지고. 물론 상속인이 아닌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거라면 5년치 것만 합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상속인이 아닌 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손자녀가 되겠죠. 물론 사위나 며느리도 될 수 있고요. 교회나 학교나 이런 공익단체에 기부한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물론 공익단체에 기부한 것들은 뭐 상속세가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가족법인, 자녀법인 여기다가 증여한 것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는 거니까 5년치만 합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내가 만약에 1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10년까지는 뭐 좀 쉽지 않고 5년 이상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자녀법인에다가 증여하는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 이런 그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분명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절세 어떤 플랜을 짜는데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년 이전 것은요, 상속세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 조사할 때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 요 10년 이내에 또는 5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여재산이 뭐 부동산 이런 것은 다 포착이 되는데요. 금융재산에서 예금이나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부세청에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금융조사를 하는 기간이 그래서 10년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전에 증여한 건 어떻게 되느냐? 그 세금이 안 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 증여세 과세 시효는 그 신고를 안 하면 15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속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은 10년치 것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년치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기간은 10년 이내 것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 것은 5년 이내 것만 합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당연히 금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한다. 그러니까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이 지나가면 절세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는데, 10년 이내를 할지라도 합산이 되긴 하지만 가치가 상승한다면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증여가 10년 이내라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치 상승이 안 된다면 세금만 미리 내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죠. 자, 그래서 이거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속재산이 35억이에요. 35억인데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 35억을 사전 증여 없이 만약에 상속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35억에서 일괄공제 5억이고요. 배우자 공제는 35억에서 법정상속 지분만큼 받았다면 3.5분의 1.5니까 15억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괄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15억을 합치면 20억이 될 거고, 그러면 35억에서 20억을 뺀 15억에서 상속세를 계산하면 4.4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5년 전에 만약에 자에게 증여를 했어요. 5억을. 그리고 상속재산은 30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합산하겠죠. 첫 번째 5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서 8천만 원 세금을 내겠죠. 그 다음에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5억이 다시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35억이 똑같죠. 그러면 절세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그런데 만약에 10년 전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 상속재산 합산하지 않죠. 그러면 10년 이전에 증여한 5억에 대해서 8천만 원을 세금 내는 것이고요. 상속세는 30억으로 세금을 냅니다. 30억으로 세금을 내면 3.2억 정도가 나와요. 그럼 3.2억하고 8천만 원 합치면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증여 안 하고 상속했을 때는 4억 4천을 내는데 10년 이전에 증여하고 상속을 하면 4억 40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절세 효과가 미미합니다. 오히려 8천만 원을 10년 이전에 낸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뭐 큰 이익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런 재산들을 사전 증여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치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가치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예. 가치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증여자산 하나 있는데 증여 당시는 5억이었는데 이게 10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상속재산은 30억이고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에는 5억이었지만 이게 10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한다면 이게 40억이 되겠죠. 증여하지 않은 재산 30억에 증여재산 10억. 그럼 40억 갖고 세금 계산하면 일괄공제 5억에다 배우자공제 17.1억을 합쳐가지고 22.1억을 빼서 계산하면 5억 5,600에 상속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합산할 때 증여가액으로 합산하는 거니까 5억을 합산하는 거죠. 그럼 5억을 합산하면 상속재산 30억에다가 증여재산 5억을 합치면 35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속세는 증여세를 포함해서 4억 4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5억 5천보다 4억 4천, 거의 1억 한 1,600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년 이전에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10년 전에 5억에 대해서는 8천만 원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3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면 3억 2,400이 됩니다. 그러면 3억 2,400과 8천만 원 합치면 4억 400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치가 상승했을 때는 증여 없이 상속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5억 5,600을 내야 되지만 증여를 했을 때에는 10년 이내라도 4억 4천 내는 거니까 그 1억 1,600 정도의 이익이 나고 10년 이전이라면 4억 400이니까 결국 1억 5천 정도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은 기간적으로 분리해서 증여를 하면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절세 효과가 분할에 의해서 공제금액이 살아나고 과세표준이 분리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치 상승에 대한 분이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 증여가 상속세 절세에 가장 유리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전 증여가 상속세 절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 대신에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이런 재산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사전에 증여한다면 상속세 절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전 증여를 잘 활용하셔서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